있지만 퓨즈기 교수법의 대가이시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 공부하러 이렇게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한 감사하고요. 제 소개는 간단히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 정도. 이름은 곽진영이고요. 곽쌤 피아노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메소드로 가르치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됩니다. 한 30년 정도 되지만 제가 그렇지만 책이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 제가 정말로 좋아서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듯이 제가 나 혼자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지만 그 예전에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은 국제 콩쿠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동화책 책 소개를 하겠지만 아니면 저 디스플레이가 현관에 돼 있죠. 거기에는 중요한 CD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CD를 녹음한 조이스 양, 벤클라이번의 17살 최연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ARD 독일 미넨에서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손정범도 제가 4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줄리아드도 많이 가 있고 또 러시아에서도 가 있고 아이들이 지금도 더블린 국제 콩쿠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5시 반에 쉴 시간이라고 알려오는 전화도 있고요. 근데 부족한 제가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크는 데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메소드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전달하는 힘이었습니다. 설명하는 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바이올린 현악 소리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기쁘셨죠? 피아노 학회인데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아노 치는 사람은 이렇게 현악과 같이 하는 걸 매우 행복한 시간으로 알고 있죠. 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악 수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어서 아무튼 참으로 기쁩니다. 제 책은 소개하겠습니다. 책 비즈니스는 아니고 일단 책이 곽쌤 피아노 책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음악 춘추에서 만들었습니다. 1권, 2권, 3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권은 표지에 어린아이가 한 명이 등장하고요.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2권은 2명이 연주하고 3권은 3명이 연주하는 이런 책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거에 따른 것으로 지침서가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과 아니면 어머니 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서에는 무엇이 써 있느냐 하면 그 곡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써 있습니다. 제 메소드는 거꾸로 된 메소드입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어떻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메소드로 여러분이 접하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아마도 우리가 어렴풋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아마 오선에 줄칸 그리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처음에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곽쌤 피아노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악보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주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1권, 제가 1권에 한 권마다 20곡씩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곡을 다 배우게 되면 졸업 연주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 연주회는 한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곽쌤 피아노 유튜브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쭉 이렇게 연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동영상이 들어있습니다. 손모양도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셀렉트해서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아이들이 그냥 거의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넌 너무 연주를 못해서 올리지 마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동영상 한 곡을 치면 20곡의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권의 1단계를 마치시고 나서
악보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1번을 치는 동안에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분은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으세요. 이 좋은 메서드로 잘 가르치고 싶은데 단기간에 빨리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곽쌤 피아노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각자 자기 나라 말 아니면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씨를 모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억양도 얘기합니다. 밥 먹었어?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으면 밥 먹나?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가 되고 그 경상도 억양은 평생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배웠냐?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곽쌤 피아노의 특징은 첫째, 연주부터 가르치겠습니다. 둘째, 손 연습이 이 지침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 연습을 시킬 때 한원 스케일, 한원책을 이용해서 1번부터 했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손 연습을 시키지만 저희들은 아주 초보부터 1번에 1번을 배울 때 어떤 손 연습이 필요해서 그 곡으로 가는지 지침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의 순서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손 연습을 시킬 때는 꼭 손을 보아야 합니다. 책을 보시면 손 운지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나중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두리번거리면 피아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책 보고 손 보고 책 보고 손 보고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하고 손가락하고 연결이 됐을 시에 피아노 책을 제시하면 그림으로 보입니다.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레미파솔파미레 두 고개를 넘어서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레미파미레도 파까지만 가서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미파솔의 소리도 다 다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도는 작게 치고 레는 작게 치고 미는 중간으로 치자 파는 좀 크게 치자 솔은 네가 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치자.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예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소리를 내는지 선생님과 함께 동작을 배우게 되어 있고 소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연주부터 가르치겠다. 손 연습을 아주 초보부터 하겠다. 한원에 가기 전에. 그럼 초보의 손 연습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연수를 하면서 10가지 중요한 손 연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10가지만 외우면 되고 초보에 필요한 10가지 또 그것을 어드밴스드하면 그것이 진화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도레 도레 이렇게 걷는 거죠. 첫 번째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손가락 아이들은 손가락을 들지를 못합니다. 내리는 건 잘해요. 들어야 그 다음 몸을 치는데 놀랍게도 들질 않아요. 제가 쉽게 소리 내는 공간이 필요해. 소리 내는 공간이 필요해. 예를 들어 걸어다니면 이렇게 걷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걷질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소리 낼 때는 빨리 내리면 큰 소리가 나고 천천히 내리면 작은 소리가 난다는 조절하는 방법을 손가락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까지만 배우면 그 초보의 소리를 다 낼 수 있어요. 초보의 교재는 매우 훌륭합니다. 독보의 교재들은 다 연구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의 운지법만 배우시면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분이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긴 시간 레슨합니다. 어린아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30분 왜 매일 하는 레슨이 좋지 않은가? 매일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학원에 오는 애들에게 1시간씩 레슨을 한다면 그 학원의 일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잘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불렀어요. 한 번의 레슨비로 많이 불렀어요.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얘가 곧 지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보여주질 않고 그러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을 하면 애들이 선생님 나 그거 됐거든요? 이러고 쫓아와요. 그래? 그러면서 매일 저는 기절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큰 힘은 듣는 힘이에요. 그 다음 곡도 듣고 그 다음 곡도 듣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목표가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곡의 연주를 통하면 선생님 나는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몇 곡이 남았어요까지 다 세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듣지만 아이들은 정확히.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으로 5살 된 아이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노래 걷고 손가락 끝을 간질간질 걷고 손목에 힘을 빼려고 쓱쓱 걷고 뭐 이런 것을 할 때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저만 노려보고 화를 냈어요. 안 하겠다고. 이게 좀 해버리 재활 의학과 같았어요. 괴로워갖고 어떤 애는 침도 뚝뚝 흘려요. 왜냐면 뇌를 불면서 어떤 근육을 움직여야 얘가 올라가지 이걸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은 거꾸로죠. 엄지는 크게 들리고 5번은 힘이 없어서 작게 들리고 커야 될 4번은 또 작게 들려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크게 쳐야 크레센도를 해야 될지 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음악을 표현할 때 소리가 간단히 짧은 소리, 긴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것들을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밸런스를 맞춰서 반주는 작게. 중요한 것은 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크게 쳐, 작게 쳐, 왼손 작게 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작게 치고 얼마나 짧게 치고 얼마나 레가토를 해야 되는지를 표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음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음표에는 소리 내기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88882 얘기하자. 8분음표 4개 88882 그래도 소리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아니면 두 개는 음표상으로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자라는 소리가 맞아요. 행진곡은 얌, 빠방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따다란딴딴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하면 행진곡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리 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레슨할 때 아이가 다 외웠으면 레슨하기가 쉬워요. 자, 이제부터 레슨하자. 이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옛날에 제가 배웠던 것은 바이엘을 하나를 쳤으면 다 됐으니까 그 다음 치자. 또 고통으로 배웠어요. 다 배웠어? 그럼 그 다음 치자. 그랬는데 체리 30번까지가 목표였어요. 엄마들은 다 거기까지 배웠어요. 그래도 피아노를 못 쳐요. 그래서 피아노는 투자를 해도 안 되는 거다. 하지 말자라는 게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를 하면 내가 그렇게 단어를 외우고 옛날에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머 우리 아이가 조금뿐이 영어를 안 배웠는데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재이며 주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이렇게 배웠었던 걸로 가르치면 되겠지. 아니면 책을 갖고 교재 어떤 곡을 주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니한 생각으로 혹시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자기가 튼튼한 방법으로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가르칠 게 많아요.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그 전에 우리 아르바이트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1시간이에요. 나도 좀 지겨울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내가 가르칠 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급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재도 계속 바뀌고 있듯이 여러분도 바뀌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패 이러면 B-U-F-F-E-T 그러면 부패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버페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그래 맥도날드 가자 그러면 엄마 너무 촌스러워. 영어를 몰라도 맥도날드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약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아이가 연주를 지금은 얘가 일본을 졸업 연주하고 유튜브에 있어요. 이름은 한주원이고 지금 몬테소리라는 마포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저 강남까지 늘 한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2번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연주를 하게 일본어를 하는 동안 유튜브에 있고 2권을 졸업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얘는 16분표가 뭔지 악보로 지금 바이엘 진도는 30번입니다. 1권을 끝나고 바이엘이 들어왔고 그럼 이 아이가 책도 없이 손연습을 통해서 CD만 듣고 곡을 배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숙제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다녔던 흔적입니다. 기록이에요. 한 페이지씩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줍니다. 내가 레슨하는 내용을 한 번은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와. 그 다음 몇 가지를 손연습을 이렇게 이와 같이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고 지금까지 이 아이가 가지고 다녔던 건데요. 여기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49개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1권을 8개월에 띄었고 2권을 6개월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선 곽쌤 피아노의 특징은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곡을 연주한다. 어린아이가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것은 숙제장이다. 늘 CD를 듣는다. 엄마가 이야기하듯이 사투리가 들려오듯이 이 아이는 2분음표가 뭐와 16분음표를 몰라도 연주는 정확히 합니다. 이렇게 바이올린과 퀸테를 오늘 연주하게 되는데요. 비 올라오셨죠? 네. 퀸테를 연주하게 되는데 리허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인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할 거예요. 물론 어린이이기 때문에 실수는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주를 우선 좀 들어볼까요? 준비해 주세요. 네, 한주원입니다. 제가 되게 웃기는 얘기하면 얘가 싫어하는데 제가 그냥 해야 되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 화가 나서 탁 내린 다음에 제가 그래도 계속 조잘조잘 그랬어요.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침을 내라고 얘기하면 얘가 싫어하니까 바람을 푹 불었어요.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시원해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버릇이 없는 애가 왔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얘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됐던 거예요. 재활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오니까 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자신 있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린이 레슨 시간 좋아하고 저를 싫어하지 않고 매우 좋아하는 어린이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곡은 여러분이 고양이 춤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악보 보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곽쌤 피아노가 뭐지? 그러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기억에 남게 하고 가세요. 고양이 춤을 배울 때 내가 누구한테 배웠지? 친구한테 배웠어요. 악보 보고 배우지 않아요. 악보는 어려워요. 내림표가 6개 있어요. 연주를 보고 배운 거예요. 악보와 연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야옹. 그래서 아티클레이션도 들어있고요. 왼손 굴 하는 왼손이 더 커야 되고 반주는 또 좀 작아야 돼요. 그 중에서 1번, 5번 중에서 5번 소리가 또 꼭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모든 걸 생각하고 치고 있습니다. 고양이 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동요 산토끼입니다.
다음은 슈만의 곡 즐거운 농부입니다. 저희가 작은 별을 계속 전조를 하면서 배웁니다. 1권은 다장조의 작은 별이 나왔고요. 2권이 오늘 2권 연주라고 하는데 다장조 곡을 몇 곡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즐거동입니다. 그 다음에 4장조의 스케일과 작은 별을 배웠습니다. 변주곡 배웠고 4장조 곡에서 2곡 고르겠습니다. 뱃노래입니다. 지금까지 반주가 좀 나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주를 왼손을 작게 치는 걸 배웠다면 바하의 미니엣은 2개의 손이 다 멜로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바하의 미니엣을 2곡 배웠는데 한 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라장조의 작은 별을 배우게 됩니다. 정조에서. 그래서 미니엣이 하나 더 치고 졸업 문제할 때 이 곡을 다 치거든요. 그래서 사장조의 작은 별을 배운 후에 라장조의 곡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바이엘 80번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바이엘을 배우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배우고 있는 바이엘 책인데 30번 치고 있습니다. 리딩북은 30번 치다 아직 그러나 이걸 80번 악보를 보지 않아도 칠 수 있습니다. 라장조 미니엣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이 정도만 배우면 소나트를 다 여러 개를
그래서 짧은 악장, 한 악장 골라봤습니다. 소나티네 하겠습니다. 책의 소나티네 책의 클레멘티 소나티네인데요. 10번의 사악장입니다. 아니 잠깐 아니고 이거는 클라우스 소나티네 오피 55의 1, 2악장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키운다면 저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사람들이 직업을 택할 때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 후자를 택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는 게 피아노예요. 저보다 더 잘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잡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메소드를 공부하신다면 이거는 제 변하지 않는 메소드예요. 교재는 계속 새로우지만 듣고 치는 이런 일은 절대 버려지지가 않아요. 변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7권이 다 팔리고 다시 재발행했는데 제가 수정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모든 애들이 다 이 연주하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문제가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짧은 질문의 시간도 제가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애들이 피아노를 못 치는 요소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왜 못 칠까요? 잘 가르치고 싶어요. 못 쳐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처음에 초보로 온 어린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뭐지요? 네, 시원이가 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근데 엄마는요, 저기 계세요. 엄마가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피아노를요, 오늘 잘 치려고 왔는데 도레미파솔을 안 돼. 알아? 그런 건 잘 칠 수 있어요? 네? 한번 쳐보겠어요? 다 붙어요. 다시 한 번 더 치세요. 머리도 움직이네요. 봤더니 멋있다. 다 붙어요. 감동이야. 네,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 못 움직이는 걸 봤어요. 올리질 못해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 다음 동영상은 오늘은 9번째 오는 날이에요. 아직 9번째 레슨도 안 했어요. 처음에 온 날부터 지금 한 2-3달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곡은 일본의 15번의 곡입니다. 제일 못 치는 날이
잘하는 척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자기가 붙여왔다고 자랑하는 시간. 제가 이렇게 치면 이제 다듬을 거예요. 네, 잠깐만. 이거 말고 뒤에도, 또 치고 싶은 거 아니, 있으면 그 또 쳤으면 뒤에도 좋겠다. 계속 곡이 나와요. 왜냐면 얘는 15번을 배우고 있는데 15개를 다 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짧게 하겠어요. 악보 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이 아이도 오늘 리허설 처음 했습니다. 그냥 사인 주는 이야기만 했어요. 지금 처음 만나는. 그러나 나는 나의 박자대로 들은 대로 정확히 치고 있습니다. 전혀 박자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엘 악보를 배울 때 저희가 메트로놈과 함께 배웁니다. 그래서 인템포로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입니다. 음표가 많으면 빨라지고 없으면 그래서 아무튼 소리 내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렇게 질질 끌리는 손가락을 여러분이 가리키시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손가락을 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손목이 딱딱해서 못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끄럼을 타듯이 늘 이렇게 펭귄들을, 이건 펭귄 집이니까 이렇게 손을 펭귄, 이것이 우리 손이 너무 이렇게 찌그러들면 알이 다 깨져. 여기 알이 있어요. 알이 다 깨지지 않게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목은 미끄럼을 타듯이 움직이면 스티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리 내기를 잘 가르친다. 소리를 내려면 일단 자세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피아노는 어른의 피아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할까요? 이 건반 안에서지만 이 바닥을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애들이 손목이 내려가니까 매달려서 이런 방향으로 쳐요. 위로 올라. 저희는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소리로 쳐요. 이렇게. 그래서 의자를 최대한, 지금 보통 여러분 의자는 거기 의자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의자가 이 정도 돼요, 아이들이. 이거는 그래서 다른 악기들은 다 작고 큰 악기가 있지만 이건 어른의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줘야 돼요. 마치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 아까 그 아이가 이렇게 쳤거든요, 제 높이. 그래서 다리가 안 움직이지만 걸터 앉아서, 끝에서 앉아서 뒤에 다리가 빠져서 이렇게 앉습니다. 위에서 손을 내리쳐야, 손끝을 내리쳐야 합니다. 그럼 다리가 동동 떠요. 다리가 안정되어 있어야지 집중력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판은 맨 저기 발판 그림도 있을 거예요. 맨 위가 유치부. 그 다음에 하나씩 내려가서 아주 5학년, 6학년 때까지 페달 밟을 때까지 아주 안정되게 자기 사이즈로 다 하고 있습니다. 레슨할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꼭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소리 내기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한다. 못 치는 이유. 레가토가 됐는지 소리를 집어넣는지 선생님만 소리 지고 아이는 왜? 악보가 있으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제시하지 않고 자 이제 외웠어? 그러면 이제 우리 손만 보고 치자. 이런 레슨을 하셔야 합니다. 소리 내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우리가 두 손 교육이잖아요. 좌우내를 움직이는 이렇게 좋은 교육의 피아노를 피아노과 피아노 전공이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할 정도로 두 손의 좌우내를 뇌과학이에요. 움직이시면 이 아이는 처음에 느렸던 곡이 아이가 왜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행동은 여기 하지만 앞에 틀릴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2차원과 4차원을 자기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번 알았으면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그걸. 머리가 무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을 하지 않아도 공부해도 매우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가 기초가 튼튼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얘기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그저 그런 선생님, 너무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잘 가르칠 수 있는데 학생이 없어. 오기만 하면 정말 잘 가르칠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학생이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무기를 가지고. 근데 이것은 정말 좋은, 처음 원래는 저를 소개할 때 스즈키 메소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스즈키 메소드를 했는데 피아노 책은 스즈키 선생님이 아니라서 교재가 좋지 않았어요.
곡을 접할 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즈키 메소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손을 보고 운지법을 배우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손가락 많이 들으라 그러고 열으라 그러고 툭툭 치고 힘 빼고. 그래서 꼭 스즈키 메소드에서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스즈키 선생님의 생각이었지만 교재는 정말 좋지 않아서 제가 교재를 다시 만들면서 세계적인 아이로 걔가 키우는데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연수는 8주의 연수를 하고 있어요. 3시간씩. 저희 출판사에 연락하시면 제가 다음 연수는 6월 달에 할 거고 저는 대학교에서 피아노과 교수법 시간에 강의하고 있고 부산대하고 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수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제가 모델 수업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관하시고 제가 레슨 시간에 여러분이 참관하시고 감동 하나 받으셔서 터닝 포인트가 되시게 인생에 저는 한눈에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전에도 제가 굉장히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메소드로 나는 이제 반대로 하겠다. 그런데 역시 너무나 제가 평생을 너무 즐겁게 레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저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 바라시고요. 근데 이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아이들을 향한 열정과 또 사랑과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아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 아이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솔루션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스키 메소드의 대가라고 말씀드린 오리진에 대해서 감히 미리 먼저 말씀을 천기를 누설했네요. 저희가 뭐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고 학생들도 다르니까 곽진영 선생님께서 곽진영 선생님만의 그 오랜 노하우로 이렇게 그 곽센 피아노 교습 그 교재를 만드신 거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강의가 있었고요. 지금 다른 데서도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짧게나마 저희 그 쉬는 시간 되기 전에 궁금하신 Q&A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은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처음 배우실 때 어릴 때 어떤 메소드로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냥 바이엘 배웠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 제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메소드를 배우셨으니까 네. 그대로 교육 방식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메소드를 바꾸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본에 가셨는데 바이엘 C 레코드 판을 사오셨어요. 바야흐로 몇 년도인가요? 1960 몇 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레코드를 사주는데 아무 우리 형제 중에서 그걸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레코드를 어느 날 이렇게 작동시켜 보니까 아니 내가 치고 있는 바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책을 펴고 듣고 갔어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레코드를 훔쳐 들었던 거는 절대 선생님한테 정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훔쳐먹은 것처럼.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요. 저는 레슨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선생님은 새로운 곡을 배울 때 또 제가 그걸 치니까 또 기절하시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새로운 곡을 전 다 들었거든요. 이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이엘을 가르쳤는데 제가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서 거기 미국 학교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학교에서 스즈키 메소드를 하는 바이올린 그런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캠프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공부하러 가는 길은 정말 가기 싫었어요. 굉장히 먼 길이었고 여러분 연수를 좀 들으세요 그랬잖아요. 아 그거 가기 귀찮아요. 가기 싫었는데 제가 가니까 오기 싫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내 제자는 저 나이에 바이엘을 가르쳐서 이거 경쟁력 확 떨어지네. 얘 계속 연주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해서 외우게 해서 연주하게 해서 나 어떡하지? 이런 도대체 얘가 어떻게 배우길래 이렇게 빨리 연주를 하지? 그리고 애들이 다 외워서 치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끊어지면 나는 모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거 끊어지면 선생님 어디 있어?
찾아서 주워서 쳐줘야 될 텐데 이랬거든요. 선생님도 없어요. 그냥 여러 곳에서 음악회가 열리니까 선생님이 그곳에서 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 그럼 나는 못 외우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날 그래 애들보다는 내가 빨리 외우겠지. 그냥 2마디씩 외우자. 그래서 내가 외운 대로 전해주자. 이러면서 제가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 나라에 어쩔 수 없는 이 바이엘 교육 방식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들께서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메소드에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나요? 전혀. 왜냐면 제가 곽센 바이엘을 음악세계에서 냈습니다. 그래, 바이엘도 좋은 책이에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메트로놈과 같이 메트로놈 메시지를 형광색으로 표시했고 한 곡마다 아주 초보부터 도부터 메트로놈과 함께 3가지의 박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엄마들은 제가 졸업 연주회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연주하는 걸 보고 전혀 컴플레인 없습니다. 바이엘에 대해서 전혀 부시하지 않아요. 바이엘 이거 그 다음 곡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 곡 가르쳐주세요 먹느라고요. 전혀 컴플레인. 그리고 어떤 애들보다 저희 애들이 손이 예쁘고 손을 보고 치니까 다른 집 가서 자랑할 때도 얘는 왜 이렇게 손이 예쁜가? 이러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개별적으로 문의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